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네, 다 해드렸어요, 다. 제가 궁금한 거. 예, 예. 강북 횡단선은 어떻게 돼요? 보지 마세요. 예, 예, 보지 마세요. 예. 간단하죠. 금방 다 정리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매년 그 지하철, 철도 건설 예산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쓴단 말이에요. 예. 그게 동북선까지, 현재까지 동북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그 건설 예산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재원이 한정적이라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미래 신사동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진행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타자가 서부선이에요. 그러네, 예산 문제도. 서부선도 못하고 있는데 강북 횡단선을 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면목선도 더 중요해요. 사업성은 면목선이 더 있어요. 횡단선은 이미 자체가 북한선을 통과하는 거라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 국제공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되겠죠. 정부에서. 워낙 아주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좋죠. 거기는 핵심. 자, 지금 물어본 것 중에 가장 긍정적이었어요. 아, 그럼요. 앵커인데요. 뭐. 용산은 뭐, 예. 맞아요. 상당히 좋으니까. 저희 용산 참 좋아합니다. 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희가 수도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희 그 5대 광역시에 여러 노선들 지금 공약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 급행철도 뭐 얘기 있고 신공항 뭐 철도망 대구는 뭐 있고 달빛 철도망은 뭐예요? 예, 저기 대구에서 광주로 연결되는 선. 그러네요. 광주 써 있고. 이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네, 그럼 예전부터 하고 이쪽 공사 중이에요. 울산 트램. 이건 별 의미는 없고. 그러면 5대 광역시에서 지금 그런 광역 노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 한두 가지만. 주목할 거는 솔직히 서울에서 갖고 있는 지하철은 차가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주차 요금도 비싸고 트래픽도 심하기 때문에. 근데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지하철은 의미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에 계신 분도 제한적일 뿐더러 수도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대 광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5대 광역시에서 지하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수도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생겨도 가격이 별로 안 올라요. 왜? 그분들은 자가용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있어도 못 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타고 있는 1인. 예, 아무튼 어렵다.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교통의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는 건 제한적이고, 걔네는 오히려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지역 훼손 밸류 높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5대 광역시는 교통보다는 그럼요. 교통은 제한적이다. 인프라가 더 그쵸? 중요하다. 부산은 바다가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대구는 몇 개 있잖아요. 지역을 수성구나 이런데 그런 데가 월등히 앞서는 거죠. 그게 교통호재는 아니다. 지역의 교통호재는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본다라면 하나만 딱 보면 이번에 CTX는 보자. CTX. 그게 청주에서 세종 대전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거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유일하게 하나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건 그거 하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청주의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힘, 세종에 갖고 있는 행정의 힘, 또 여기 있네 CTX. 청와대도 뭐 일부는 이전할 수 있고 국회도 일부 의전할 수 있다라는 힘, 그다음에 대전이 갖고 있는 뭐 또 나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CTX는 갖고 있는 파급력이 클 거다. 그리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GTX 열차가 그대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여기 가는 게 아니죠. 거점역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정차를 많이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연결망 자체가 갖고 있는 역 주변의 힘은 분명히 있다. 존재감은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세종이 특히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쵸, 서울. 근데 여기 보면 그 공약상에 KTX 세종역 이렇게 있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대. 호남선은 연결되는 건데 거기 예정되어 있었어 예전부터.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왜 의미도 없고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왜냐면은 호남으로 가는 KTX가 공주로 빠지는 라인이 있고 대전으로 빠지는 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전으로, 호남으로, 공주로 빠지는 라인으로 연결되는 뭐 이런 느낌인데, 글로 가는 것 자체가 열차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거기도 바로 또 그러면 세종, 정부청사랑 가깝지도 않거든요. 거리가 또 있어요. 셔틀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엔 그거나, 오성역에서 내려서 셔틀로 가나,
오송역에서 샵에 시택스 타고 글로 가나 예, 큰 차이는 아닐 거다라고 보죠.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5대 광역시에서는 세종과 연계된 CTX 청주로 움직이는 이 부분들을 주목하라. 그죠. 그게 가장 큰 이슈. 그게 자산 가치의 가장 증대 요소로서 작동할 거다. 다른 건 제한적이죠. 다른 것들은 제한적이다. 다 의미는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데 분명히 좋은 거 있고. 당연하긴 한데. 대구도 당연히 대구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도심의 후적지, 그러니까 공항이 기존에 도심공항이 있는 게 없어지면서 생기는 그 효과도 또 있거든요. 네. 그동안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투자적 의미 있는 거죠.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돼서 땅값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아파트나 주거용에서는 제한적일 거다. 제가부터 청주는 항상 핫한 것 같아요. 한 5년 전부터 계속 핫한 것 같아요. 네,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그건 이제 수도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아직도 저렴하죠. 네, 다른 지역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청주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요즘 막 SNL 같은 데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게 청주죠. 등에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게 청주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예전엔 그게 울산이었는데. 현대차. 맞죠. 네, 현대차. 네, 맞아요. 그거였는데 바뀌었어. 네, 맞아요. 옛날에는 울산이 그랬죠. 네, 중공업 시절에는 울산이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청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SK가 옮겨가면 안 되겠죠. 그 지방 쪽,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뭐 제주, 뭐 이런 지역들도 교통 계획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KTX 여기 뭐 지방에 뭐 하나 더 생긴다고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이 기타 지방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요? 그걸 주거로서 보는 건 약하고요. 그렇죠. 다만 아무래도 교통의 결집지가 되니까 그 주변으로 뭔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원도가 그나마 가장 힘이 크지 않아요? 수도권 들어올 때? GTX 뭐 길게 연장도 하니까 춘천까지. 그거는 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기타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 그 지역에 좀 효과 발휘가 크지 않나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예. 결국은 가끔 보면 출퇴근도 지방에서 막 대전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듯이 강원도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편의성이 GTX 이슈로 좀 큰 거 아닌가요? 제한적인. 워낙 소수라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남도 GTX가 있나요? 그건 이제 연장인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GTX 신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병점역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병점역 하나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 결국은 수원 화성까지가 한계네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을 꼽자면 사실 제주도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예전에 이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인구도 빠지고. 그렇다고 뭔가 호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쪽은 교통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죠. 교통은 크게 상관이 없죠. 트램. 굳이 안 트램한데 트램.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맞아요. 그 외에 또 교통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볼 필요는 있죠. 아무래도 3기 신도시의 시범 사업, 초기 사업으로 했던 창릉이나 왕숙 1, 2나 교산이나 이런 계양 대장 신도시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도 보면은 교통을 같이 해야 된다. 후 교통은 안 된다. 같이 교통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 넣지 않았나요? 다 넣지는 않았죠. 지금 그러면 더 넣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3기 신도시 관련된 사업 지금만 해도 30개 최대, 적어도 한 20개 이상이 되거든요. 뭐가 20개인 거죠?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발표를 되게 정책 그 정권에 따라서 되게 애매하게 발표를 해서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20개인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관련된 게 20개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후에 윤정부 때 발표한 뭐 대구, 그다음에 의정부, 서리풀 뭐 더 있거든요. 이러면 한 30개 돼요. 3기 신도시 때 발표했던 사업지구만 해도 신설이 된다는 얘기네요. 없던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 특히 지하철 이슈가 붙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네. 오히려 교산 신도시, 그 돈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1조 원 이상? 네. 1조 원 이상의 교산 신도시에 지하철 건설비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은 가구당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예를 들면, 그게 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공 분양인데. 맞아요. 그때 논란이 있었죠. 지하철 건설비를 우리 집에 내가 분양을 들어갔는데, 딴 데는 안 되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미래 신도시도 그랬던 느낌이고, 막 그런 몇 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되는 데가 3호선 연장 사업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교산 신도시만 계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아까 또 올림픽, 또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밀집, 아니면 또 하남, 구도심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용은 교산 신도시가 돈을 내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슈들은 다른 사업에 비하면 돈을 대잖아요, 누군가. 1조 원 이상의 돈을 누군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진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9호선도 마찬가지예요. 남양주 왕숙 1지구에서 들어가는 돈도 교산 신도시 못지않게 상당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9호선 급행만 들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완행은 안 갑니다. 급행만 들어가고, 현재 4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5단계 공사로 남양주까지 연장되면서 어부지리로 강북 강일지구, 그 다음에 신미사역 일대, 그러니까 미사지구 일대, 걔네들이 어부지리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안 내는데, 남양주에서 돈을 내는데 자기네가 효과를 보는 거죠. 좋은 거죠, 뭐. 그래서 뭐 신미사역 일대는 급행과 완행이 같이 정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 상당히 호재죠. 9호선 상당히 좋은 노선이거든요. 현재 운행도 2호선만큼 하루에 240대 이상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열차도 많이 다니고 급행과 완행이 다니면 거기는 최고죠. 그래서 현재 미사 신도시는 미사역 중심으로 가격대가 제일 비싼 편이거든요. 그 중심의 역할이 신미사역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가 너무 강해서 굳이 그거를 뛰어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급으로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9호선의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5호선은 별로 안 타요. 돌아갑니다. 운행도 별로 안 해요. 그쪽에서 가는 것들은. 난 5호선 좋던데. 아니, 그쪽, 이제 Y자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마천행하고 상일동 갈라지면서 운행 횟수가 9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조용해서 좋아. 조용해서. 가격에는 뭐 크게 돈이 안 됐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창능역. 고양은평선은 이게 지금 통기공사로, 통기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걸 진행을 했는데, 아까 서부선이 미끄러지면서 고양은평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고양은평선만 먼저 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안건데 그 서부선이 없는데 서부선에 들어와야 서울로 연결되는데 그쪽에 가서 뭘 하지? 그럼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릉역으로 가는 셔틀이다. 만약에 그게 선공사가 된다. 그럼 그 돈도 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거는 그 창릉 신도시가 돈을 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 택지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몇 천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노선이 되게 고양은평 단독 노선이고 그게 서부선하고 연결될 건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창릉역에서 스틱스 A노선 타고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힘, 아까 그 질문에서 도래울 얘기 나올 때 그 도래울 지구가 창릉역하고 그 창릉역에서 붙어 있는 데거든요. 그 원흥지구 그쪽에. 맞아요. 중간에 신설됐잖아요. 그 붙어 있는 데라 그나마 도보가 가능한데요. 창릉천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능한 데여서. 원래 소외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때 막 대형 플랜카드 붙이고 엄청 많이 갔었습니다. 주변에 많이들 하셨고. 아무튼 거기도 창릉역 일대 곳이고 고양은평선이 갖고 있는 힘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노선으로 따지면 9호선. 왕숙 1, 2가 교통에선 제일 좋을 것 같다. 9호선 자체가 이쁘다. 그리고 급행이면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다. 3호선은 좋은데 좀 돌아가요. 근데 분양가는 왕숙이 제일 싼데? 싸죠. 입지가 약하죠. 입지 밸류가 약하죠. 쌀 수밖에 없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처음에는 뭐 1700, 1800 분양하려다가 최근에 보면 2300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많이 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적인 부분에서 지역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호선 급행이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만약에 9호선 개통만 된다라고 하면 교통에 대한 쾌적함이나 이런 편리함을 느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3호선은 좋은데 얘는 그냥 입지 자체가 좋은 거고 강남 가잖아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지 3호선은 상당히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5분역일 때 돌아가는 편이라
그게 당장 이걸 탔는데 출퇴근에 도움이 돼야 돼요. 아까 이제 초기에 동북선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동북선이 개통을 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과 동북선이 새로 생겼을 때의 교통과의 차이를 전후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북선을 타고 갔더니 시간이 10분, 20분 단축이 됐어. 그게 GTX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북선이 갖고 있는 힘, 동북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제2의 김포 경전철, 지옥철로 불릴 거예요. 그 차가요. 되게 작아요. 여기 빵이 이렇게 쓰였잖아요. 요게 160명밖에 못 타요. 80명. 요거에 2량 가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2호선 한 량이 160명이거든요. 요거 2장밖에 안 되는 거죠. 요게 한 번 간다고 생각하면 그 상계역에서는 4호선을 타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랑 동북선 타고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은행 사거리 이후부터는 동북선이 훨씬 빠른 거예요. 15분, 20분 시간을 단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은행 사거리, 그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풀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계역 이후의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그러면 지옥철이죠. 이거는 분명한데,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성, 돈, 이거 아니면 못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이가 한 14km? 이 정도 되면 그걸로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종단 방향이어서 강남으로 가는 게 7호선도 가능하지만 동북선도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왕십리역에 내려서 시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 내려서 삼성으로 내려오기가 왕십리역이 있고 아니면 또 왕십리역에 분당선 있잖아요. 그걸 타면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제법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상계역 이후에 하계역까지 이미 다 차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장인 뉴타운이나 이쪽 북서울 꿈의숲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이러면은 지금 혼잡률이 9호선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출퇴근 혼잡률이 가양역에서 여의도까지 240%로 보거든요. 혼잡률이라고 하는 거는 차량 한 량이 160명 타는데 그거에 2.4배. 그러니까 2배면 320명. 거기보다 더 많이 타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제2의 김포 경전철, 지옥철로 분명히 동북선은 남을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내년인 거죠. 내년 11월에 개통을 하고 있으니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럼요. 내량의 중형전철 이상은 해야죠. 요즘 톤다운이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 정도 수요를 감안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평상시는 문제가 안 돼요. 출근 시간이 퇴근 시간도 좀 나눠져요. 퇴근 시간이 좀 긴. 한데 출근 시간은 7시 반에서 8시 반이 가장 피크거든요. 그때 그 지옥철 오명을 오명 정도가 아니라 사고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예, 나중에 한번 김포공항역 가보시면 그 밖에 지상까지 사람이 줄 서 있어요. 그거는 뭐 이미 근데 골병 라인이라고 예견됐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동북선이 그런 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회경전철하고 신림선은 노선도 짧고 그쪽의 수요는 동북선만큼 없어요. 그럼 다른 전략을 짰어야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교통계획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린 시간. 이제 입이 풀렸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너무 길어지면. 그렇죠? 스태프분들이 계셔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 답변을 드렸는데 최종 답변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건 GTX에서 3기 신도시 연계. 밸류입니다. 교통 밸류. 이게 제일 큰 거네요. 가격 밸류는 GTX만한 게 없다. 나머지 노선들은 좀 뭐랄까 톤다운해서 봐라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노선별로 구분해서 봐야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CTX 노선들 잘 봐야 된다. 그나마 청주는 더 뜰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교통에 대한 것들과 관련해서 뭐 여러 매체들 출연하시니까 뭐 저희가 또 필요하면 추가로 또 모시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브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